안녕하십니까. 배틀앱 마지막 주차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공학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공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시뮬링크라고 하는 것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제어공학이란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그렇게 컨트롤을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할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짜느냐를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제어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아주 많죠. 뭐 동력학이고 열역학이고 무슨 역학이고 할 것 없이 아주 많습니다. 기계 장치를 개발할 때 아주 많은데,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약간 인풋이 원하는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실내 온도를 20도로 여러분이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컨트롤러를 거쳐서 이 신호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거쳐서 이 신호 처리한 것을 이제 역학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여기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이제 모터를 돌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도를 넣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예를 들어서 23도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도의 오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오차를 최대한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오차를 또다시 컨트롤러에 넣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 컨트롤러에 집어넣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위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없는 것을 오픈 룹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밑에 거는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는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픈룹 시스템과 클로즈룹 시스템 이런 식으로 있다 정도만 지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시뮬링크입니다. 이 시뮬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코딩, 즉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했던 코딩이 아닌 블록 코딩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뮬링크를 열 때는 명령창에 시뮬링크 또는 상단에 시뮬링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시뮬링크라고 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시뮬링크가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뮬링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심볼릭 변수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때 이 애드온 탐색 새끼를 열어서 심볼릭 변수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뮬링크 검색을 하시면 여기 시뮬링크 있죠?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될 건데, 여기서
빈모델을 클릭하시고 그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시뮬링크를 사용하기 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하고 그리고 또 이 복소좌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뭐 이까지는 사실 조금 과하긴 해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이 ft, t에 관한 함수를 s에 관한 함수로 변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면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ft 그리고 이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ft 한번 미분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s를 곱하게 되죠. 그리고 f제로가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반대로 s분의 1이 곱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가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닛 임펄스 같은 경우는 디렉 델타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 디렉 델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꼴입니다. 그래서 요때 시간이 제로고요. 그리고 밑에 딜레이드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워만큼 딜레이가 돼서 0 대신에 타워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스텝 펑션 이렇게 여기가 x가 0이고요. y도 0, 여긴 1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유닛 스텝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는 그냥 t y equal x 그 다음에 t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꼴,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지수함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곱해져 있는 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외워야 되지만 저희는 이거를 한번 앞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신다면 먼저 기존의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y가 ys라고 한다면 y 프라임 이퀄 s가 곱해진 형태 마이너스 y0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s제곱에다가 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sy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얼마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RS로 일단 퉁치고 이 변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y0 이꼴 0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y0 이꼴 0라면 이거 옆에 있는 거를 분모로 이렇게 넘기면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solving algebraic equation.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 푼 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표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있는 함수가 ys 꼴이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 펑션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시 1번을 보게 되면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해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미분하면 이거니까 여기에 s 취해주고 마이너스 이거 한 거죠. 이게 이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y0는 1이고 y0 덧 이꼴 0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코사인 있는 쪽에 오메가의 1을 대입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오메가의 1을 대입하면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ys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시뮬링크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시뮬링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y0나 y0 이런 거를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러한 관계식을 어떻게 분해를 하냐 하면 이제 s분의 1끼리 분해하고 그 다음에 상수끼리 분해하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최대한 분해할 수 있는 만큼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변수가 s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을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이러한 분수 분리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우선 일반적인 ys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yt가 되겠죠? 변환을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한 yt는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s분의 1을 곱하면 사실상 라플라스 변환에서 s분의 1을 곱했다라는 것은 한번 부정적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투덧이 원덧으로 바뀌고요. 원덧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그대로 시뮬링크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먼저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commonly used block 클릭하시면 일단 -1부터 만들어 볼까요? 여기 개인 있죠? 개인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확대를 하려면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고요. 옮기는 거는 마우스 클릭해서 옮기시면 되고 이 값 바꾸는 거는 그냥 클릭해서 -1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셨으면 그 다음에 S분의 1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S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있죠? 인테그레이터라고 있죠? 저희가 부정적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인터그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오고요.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끌고 올 건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 줘야겠죠? 연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해서 쭉 끌고 와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일단 이것만 봐서는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조건을 안 넣어줬죠. 이 초기 조건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y0 equal 1, y 프라임 0 equal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은 이제 원래는 제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고요. 제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초기 조건을 우선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어디서 바꿔주느냐라고 하신다면 이 바뀌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인터그레이터를 통해서 뭔가 적분이 되면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1'으로 1'에서 0로 이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바꾸는 거는 y 프라임 값에 대해서 바꾸는 거고 여기서 뭔가 바꾸는 거는 y에 대해서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y 값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초기 조건이라고 있죠. 이거를 1 입력해주고 확인해주시면 조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려면 스코프를 들고 와서 여기 적절한데 연결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2선이 y니까 지금 2선까지 포함해서 2선이 지금 y값이니까 2선 내에서 해야지 요선이나 요선을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스코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랩에 뭔가 좀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그러니까 매트랩으로 뭔가 표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out.symout로 한번 그러니까 symout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symout 이건 직접 찾아야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되는데, 보시면 정말 기능이 많죠? 아, 네, 여기 있네요. To workspace. 이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의 차이는 있는데, 한번 이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위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코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랩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매트랩 화면이요. 그러면 마우스로 뭔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Cout, Tout 이런 식으로 있죠? C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C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런 게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시간 있죠?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플롯하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out.cmout 이거 to workspace라는 버튼을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예시랑 똑같은데 숫자만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개인만 조금 다른데 개인을 이제 14,715 나누기 15 네요. 마이너스 14,715 나누기 15 하고 그 다음에 초기값 0.02 하고 다른 건 없죠?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아주 진동수가 꽤 크죠?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문제 역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이 식만 보시면 되는데 이 식을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덧셈이 아주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러니까 x1이 있으면 여기서 s분의 1을 한번 한 다음에 s분의 1을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진짜 x1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2'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지금은 x1 덧일 건데 x2도 똑같이 합니다. x2도 갈래길 여러 가지가 있고 x2, x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앞에 개인으로 이런 거 곱해주고 덧셈을 해주면 되는데 x1에 대해서만 한번 x2도 해야겠군요. 할 거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터그레이터가 4개가 필요하죠, 총. 왜냐하면 x1, x2 두 개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1개, 그 다음에 2개. 이 초기 조건을 안 적어줬는데 그냥 제로로 하겠습니다. 제로가 안 되네요. 적어주긴 했네요. 보니까. 요게 초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일 때 1, 이것도 제로일 때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개인을 들고 와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8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앞에 달린 변수가 8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볼까요? 이거를 잠깐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0.03 조금만 크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 중간 휠을 클릭하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0.02, 세 번째는 7, 네 번째는 4,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0.04. 지금 일부러 부호는 안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겠죠? x1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x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2도 만들면 여기 있는 게 x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 더하는 과정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안 배웠죠? 이 더하는 과정을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add 블록입니다. 여기 커맨드는 없네요. 그러면 add 치시면 add 블록 뜨죠? add 블록, add 블록 두 가지, 두 개를 들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x1, x2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항이 하나, 두 개뿐인데 이거를 늘려주려면 더블 클릭을 하시고 부호 목록을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둘 다 그렇네요. 그러면 방금 이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비좁으니까 크기를 키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적용 확인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1 덧이죠. x1 덧, x2 덧, x1, x2 요순이죠. 지금 보면 x1 덧, x1, 2 덧, x2 덧, x1, x2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x1 덧과 연결해 줍니다. x1 덧은 여기죠. 이것을 연결해 주고요. 이 자동으로 연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잠깐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로 옮겨야겠네요. 이걸 지울 때는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x1 덧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2 덧이죠. x2 덧 이렇게 x2 덧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x1, x2죠. 이렇게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아니죠.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x4 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여기서 이 친구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뭐다? 이거죠. 이 값은 뭐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원원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잠시 보게 되면 원원이니까 요걸 바꿔줘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x1.x2.이니까요. 둘 다 1로 바꿔줄거요 1로 됐나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딱히 없네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표현할 때 지금 보시면 이거 두 개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는 일단 가져오고요. 그래프가 여기 있네요. 스코프를 가져오고요. 이거는 일단은 C마우스로는 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뮤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에 지금 요 항이 x1이죠. 그 다음에 요게 x2니까 대충 이렇게 x2 하시고 이렇게 네, 보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1이 아니라 2, 1, 2,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t equal 0일 때입니다. 투원 투원으로 하시면 이제 이것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대신에 이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기존 식에서 이렇게만 바꾸면 사실 원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시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부터 10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를 간격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간격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저희가 좀 더 표현해 볼까요? 인터그레이터를 한번 해봐서 이 중지 시간 이거를 저희가 한 몇 초로 해볼까요? 한 200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매트랩 스터디 여러분들이 들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 마지막 주차는 아무래도 시뮬링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예시만 한번 따라해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